123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48번.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몇 번? 48번. 48번 가보자. 3차함수지. 절편이 보이는 0하고 A하고 A 플러스 3이겠네요. 삼차계수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절편은 0, A 플러스 0, A 플러스 3.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당연히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 같다는 거잖아. 같다는 거. 3차함수 잘 기억해. 세 개의 절편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는 넓이가 같지 않겠지. 넓이가 같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의 간격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기 때문이야. 넓고 좁기 때문인 거라고. 당연히 면적의 크기가 같으려면 이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이 이 3차함수의 대칭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과 A 플러스 3의 센터 지점에 A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점으로 계산하면 되죠. 0과 A 더하기 3의 0과 A 더하기 3의 중점의 위치에 A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A는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찾는 게 뭐였을까? A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치? 이 정도까지 합시다. 자, 또 질문? 질문 없어요. 114페이지 질문. 549번 한번 가볼게. 2차함수 하나 보이네요. 그지? 축은 2인 것 같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A, B 하여튼 그 부분의 넓이 B가 1대 2랍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또 선생님의 고등학교 경험을 말해야 되나?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풀이 방법 못 찾을 수도 있어. 선생님도 그랬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꽤나 자주 나오거든? 자주 나와.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 풀게 되는 방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질문은 이거야, 지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 1대 2랍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특징이 뭐냐? 이 B라고 하는 면적은 사실 포물선의 축에 의해서 이등분되는 녀석이거든. 그럼 1대 2라면 요게 두 개일 때 요게 한 개인 거니까 여기 부분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 여기는 한 개, 한 개에서 두 개. 면적의 B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거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부터 잘 봐. 여기까지의 면적이 같으니까. 그런데 그 면적이 같은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0부터 간다. 0부터 포물선의 축이었던 2까지만 정적분을 했을 때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를 정적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면적이 5였을 때 여기 면적도 5야. 그런데 선생님 봐봐. 절대가 많지. 절대가 많지 있다는 건 그냥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냥 정적분을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양의 면적은 플러스로 음의 면적은 마이너스로 계산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거 0이 되는 거겠지.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도 5로 계산되고 여기도 5로 계산될 거니까 10으로 계산되겠지만 지금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건 양쪽 면적의 크기가 같은데 사실은 두 면적을 의미할 때의 정적분이 사실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계산된다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쟤처럼. 갑시다.
16 2a가 3분의 16이니까 2a가 3분의 16이니까 3분의 8인가? 계산 밖에 하고 있나? 정답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3분의 8이 맞나 보다. 자, 풀어놓은 유형을 잘 봐. 어떤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의 크기가 같다. 또는 지금처럼 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온다. 그럼 그걸 그대로 넓이를 구하는 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처럼 면적은 같은데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정적분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언급했던 두 부분의 면적이 부호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아니 굳이 면적 절대값까지 취해가면서 뭐하러 해? 그냥 정적분하고 말지. 정적분을 왜 하는데? 위쪽 면적이랑 아래쪽 면적이 같아서 정적분 결과가 0이라는 걸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꽤나 잘 나옵니다. 지금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어떤 풀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봐. 선생님도 계속 나올 때마다 언급할 테니까. 자, 또 질문? 50번 가볼까? 아, 또 50번 또 문제 보니까 일단 사이즈는 있어 보이네. 가보자고. 진짜 사이즈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부르겠대. S1이라고 부르겠답니다. 그리고 두 곡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선생님이 또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죠. 두 곡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큰일 났네. 선생님 왜 이해 안 돼? x의 제곱 더하기 2a랑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 S2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짜증나네. S2가 어디 말하는 거지? 이 말이 되는 거냐? 두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니? 어디 말하는 거지? 그게 두 곡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가? 아, 그런 의미인가? 아니 말이 맞나 보다. 두 곡선하고 X축이니까 아니 말이 맞네. 이 곡선과 이 곡선만 있으면 여기가 맞을 텐데 두 곡선과 X축까지 한다면 이 곡선 중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만 써달라는 얘기인가 보네. 요렇게니까 맞아. 여기가 X축 말하는 게 맞네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잠깐만 기다려봐. 문제부터 좀 잠깐 옮기고. 자, 한번 천천히 문제부터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을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 이제 풀이를 옮길 건데 일단 무턱대고 들이미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그치? S1 찾을 때도 S1 어떻게 찾아야 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 빼야 되거든? 그러려면 자 일단 이거는 듣기만 해. 좋은 풀이가 아닌 것 같으니까 S1 찾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듣기만 하자. S1은 인티그럴
위에 있는 함수 얘지. 밑으로 깔려있는 함수가 얘죠. 그걸 빼야겠네. 접근하면 돼. 더 심각한 게 있어. 여기 구간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보고 있지 계속. 그럼 교점 찾아야겠네. 그럼 암산 가볼까? 2x제곱이 4-2a 2x제곱이 4-2a 암산이 안된다. 4-2a 그럼 x제곱은 2-a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아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a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a구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a 여기에 플러스 루트 2-a 넣어주면 되겠네. 이거 계산 적분 결과 나오겠네요. 그게 S1이야. 그게 S1. 그치? 그 다음 또 S2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 여기도 봐. S2는 먼저 요 면적은 마이너스 2부터 얘까지 이 녀석을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어차피 얘랑 면적 같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굳이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구한 3개의 면적을 더한 결과가 S2가 될 건데 그렇게 찾은 S1하고 S2의 비율이 1대3이 되도록 해주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잖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나? 맞아?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선택해야 되는 게 이 전체 면적과 이 면적이 잘 들어. 이 2차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전체 면적으로 S1, S2를 구분을 하는 건데 그 비율이 1대3이 돼야 된다면 이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전체 면적 여기 여기의 면적의 크기를 4라고 봤을 때 그 4 중에 하나를 위쪽에 나머지를 3개를 아래쪽에 주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치? 이거 문제 쉬운 문제 아니다. 찾는 게 뭐야? A값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 면적 찾는 거 선생님 접근할 생각 없어. 우리 공식 있었지? 이 면적 찾는 거 갑니다. 노란색 부분의 면적 (6분의) 포물선하고 직선이잖아. 6분의 이 2차 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최고참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진행해주면 넓이가 나오게 되죠. S1이랑 S2를 합친 넓이가 나오게 된다고요. 맞지? 그럼 4의 세제곱이 64, 6이랑 약분을 2로밖에 안 되는 거지. 3분의 32가 나오게 되네. 3분의 32가. 이거 가지고 S1하고 S2를 찾는 거야. 그럼 정리하자. 이 전체 면적의 크기가 3분의 32니까 S1은 3분의 32라는 면적을 1개, 3개, 총 4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1개를 먹는 게 S1 4개 중에 3개를 먹는 게 S2가 되는 거죠. 그래서 S1이 3분의 8 S2가 약분 다 되네. 8인가? 뭐가 이렇게 좀 찝찝하냐? 3분의 24 맞지? 그래야지 1대3이 되는 게 맞을 테니까
그런데도 쉽진 않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결국에는 저걸 써야 되나 본데? 루트 2 마이너스 A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A를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일단 선생님 생각은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지금 보니까 이쪽 면적이든 이쪽 면적이든 이걸 이용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A를 찾는다거나 이거를 가지고 A를 찾 당연히 뭐 이걸 가지고 찾는 게 편하긴 할 거니까 찾을 건데 찾으려면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접근을 하려면 접근 구간이 필요하니까 방금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의미했던 이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럼 쓰자고. 그래서 인티그럴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 알았듯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는 거야.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여기서 얘를 뺀 결과는 여기서 얘를 빼면 왜 계속 이렇게 암산이 안 되는 거야? 빼면 그러니까 적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에서 x제곱 플러스 2a를 빼면 되는 거지. 이걸 적분을 하면 되는 거야. 저걸 적분하면 방금 구했던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큼이었던 3분의 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저걸 계산하는 거야. 계속 들어. 그럼 접근하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의 세제곱에다가 4 마이너스 2a 붙어 있으니까 4 마이너스 2a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a 넣은 거부터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a 넣은 거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거 집어넣고 막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또 이거 넣고 계산한 거 그게 3분의 8이 되다가 놓고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런데 풀면 나와. 진짜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 어차피 A에 대한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지. 또 봐. 포물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이 면적을 지금 이걸 우리가 S1을 찾는 방법이라 쓰고 적고 있는 중인데 이 S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뭐? 6분의 최고차항 계수들을 뺀 거면 2지. 또는 이렇게 뺐다면 마이너스 2죠. 뭐가 됐든 2차항 계수들끼리 뺀 거에 대한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뺄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다시 이거 계산해서 막 어떤 제곱근의 세제곱 나오고 제곱근의 세제곱이면 2-a 하나 나오고 루트 하나 남아있고 막 복잡하게 보일 거야. 그런데 계산은 가능해.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보이지? 딴 데 보이시고 있네.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2차 함수, 그러니까 포물선들끼리 둘러싸인 면적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게 3분의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다고. 그럼 갈까? 이거 3분의 1이지? 3 약분하면 8만 넣는 거네. 누가? 2 루트 2 마이너스 a를 세제곱한 게 8만 나게 되는 거고
2의 세제곱 8 넘겨버리면 또 1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네. 따라서 A가 1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지금 칠판이 좀 지저분해져서. 봐. 첫 번째 생각은 뭐였어? 이 면적을 찾았어. 딴 데 보지 말아라. 여기 있는 면적을 찾았습니다. 그 면적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버렸어. 그리고 그렇게 구한 면적이 두 파트로 나뉘어서 1대3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1대3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 구한 전체 면적을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비례배분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고. 그래서 S1과 S2의 면적이 각각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S1의 면적을 3분의 8이 되도록 설정하는 정적분이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까마득하다는 거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걸 한 번 더 포물선들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도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어차피 제곱근이 사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나마 제곱근을 계산하는 게 여기서 계산된 제곱근보다는 훨씬 더 쉽게 될 거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적을 찾는데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공식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정석대로 계산을 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쉽게 실수 적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좋은 문제라 판단이 들어. 그렇게 풀고 보니까 아까 잠깐 선생님 고민할 때 저 제곱근 솔직히 선생님 저 제곱근 쓰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쓰지 않을 방법이 없어 지금 보니까. 어쨌든 S1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쓸 때 그 쓰는 모양을 이렇게 쓰지 말고 쓸 때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써보자는 얘기였던 거겠지. 자, 질문 더 받을게요. 554번 가볼까? 포물선 하나 있고 두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만나는 점을 A, B라 부르겠다. 선분 A, B와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선분 A, B와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얘들아. 그치? 그리고 축의 위치는 축의 위치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체크를 해보자고. 이거 표준 만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여기다가 두 직선을 내려 꽂겠대. x는 a-3하고 x는 a 플러스 3을. 그런데 이 a-3하고 a 플러스 3 사이에는 이게 관련이 없는 거 같지? 이들의 중간 지점에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릴까?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런 점들을 A, B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지? 그럼 질문이 뭐였느냐? 선분
AB와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문제였던 가 우리 이거 찾는 거야. 얘 찾는 거죠 지금. 그럼 이것도 어쨌든 둘러싸인 면적 찾아야 되니까 들어가. 기초적인 건 할 줄 알아야지. 둘러싸인 면적 AB를 연결한 직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문제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먼저 AB 직선 방정식 찾는 거. AB 직선 방정식 찾는 거. 그럼 끝나. 뭐가 끝났는데? 직선 AB 찾았다 쳐. 이게 어떤 식인지 찾았어. 그게 위쪽에 있는 함수고 밑에 깔려있는 함수가 포물선이니까 여기서 포물선을 빼. 적분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 구간은 이미 나왔습니다. M3부터 F3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가 이거야. 방금 말했던 순서에 맞게 한번 더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순서에 맞게 진행해보자. 지금 언급했던 거 천천히. 먼저 직선 AB부터 찾을 거야. AB 찾으려면 점을 먼저 찍어야 되겠네. 아 이거 짜증나게 또 이렇게 또 자 들어. A-3 넣었어. 넣어 해서 뭐 Y축을 뭐 찾았어. 여기는 X좌표 A 플러스 3을 넣었어. 여기다가 A 플러스 3 넣어서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 뭐 찾습니다. 그러면 점 찾았으니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걸 기울기로. 기울기까지 찾았으면 찾은 점들 중에 하나 이용해서 정점이라는 형태로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근데 예상컨대 그 직선이 아마 호락호락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러네?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할 걱정을 하다 보니까 괜히 주웠어. 이렇게 직선 찾고 찾은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찾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뺀 것에 대한 정적분 구간은 A-3부터 A 플러스 3까지.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 정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 하기가 싫어. 아 뭔가 하면서도 정답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잖아. 저기다가 A-3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이것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대신 뜨긴 하지 마세요. A-3, A-3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A-3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에다가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럼 X의 변화량을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뺀 걸로 기울기 찾으려고. 그럼 빼면 6분의 기울기는 6분의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네. 빼면 날아가고 12A 6A 18A. 잠깐 한 번 더 확인할게. 12A 6A 18A 맞지? 그 기울기가 3A야. 그럼 직선은 누가 되느냐? Y는 기울기는 3A로 하면서 지나가는 점 누구로 할까? 아 또 복잡하구나. 요걸 하죠 뭐. 그럼 X-A-3 그 다음에 2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정리하면 3AX 마이너스 3A제곱이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9A니까 날아갈 거고 플러스 10만 남게.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티그럴 a-3부터 a 플러스 3까지 방금 구한 직선을 여기에서 포물선을 빼라고. 직선이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잖아. 그럼 그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접근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1차항은 2ax니까 ax제곱이 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니까 이렇게 접근이 될 거고 여기에 m하3부터 f를 3까지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뭐 어떤 a에 대한 3차식 나오겠지. 3차식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아니 봐. 문제를 좀 넓은 시야로 보면 결국엔 이거야.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계산해야 되던 이 문제가 6분의 사용되고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 1의 절대값에다가 얼마나 좋냐? 베타하고 알파 이미 알려주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방법을 쓰기에 얼마나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베타 a 플러스 3에서 알파 a-3을 뺀 것에 대한 세제곱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뭔가 저렇게 시간 잡아먹는 그 계산보다는 근데 믿긴 믿어라. 아까 하다 말긴 했지만 그렇게 직선 찾고 직선하고 포물선의 차이에 대한 접근 구간 잡아서 정접근한 결과가 정답이 안 나올 리 없어. 나올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6분의 1에 이거 계산하면 6의 세제곱인 거지? 그래서 뭔가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답이 뚝딱 나와버리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느낌이 와야 되지? 아,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찾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었는데 그거 외우는 게 분명히 엄청나게 유리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돼.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테니까. 벌써 몇 번째야 이거? 몇 번째라고 몇 문제 풀지도 않는데 몇 번째라고 좀 그러네. 근데 자주 나와요. 자, 필기하시고 사적인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중간까지 하다가 말했던 그거 하고 계산해봐야 돼요. 직접. 진짜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졌던 그 계산이 결론이 깔끔하게 36으로 나온다는 걸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해봐. 이 중에 최소한 1명, 2명이라도 직접 해보는 친구들이 있길 바래요. 자, 또 질문. 500. 114페이지 질문 더 할 친구들 없나? 자, 그럼 이 아인이 질문 가져가 마지막 문제구나. 555번 가볼게. 포물선이 있네. 그 포물선이 한 점 있고 접선이 있네요. 다시 포물선에서 이 접선과 포물선으로 접선하고 포물선이 어떻게 둘러싸일 수가 있지? 아, 접선과 또 다른 포물선이구나. 자, 해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니까 같이 그려놓자. 모양 완전히 똑같으면서 꼭지점을 원점으로 가는 포물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칸 내려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문제가 주문하고 있던 건 뭐냐? 저 위쪽에 그려져 있는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 찍어달래. 그 한 점을 a,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렇게 잡힌 점에서 그어낸 접선과 밑에 깔려있는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문제였던 거지. 문제를 풀 마음이 있어서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해석한 친구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해석이 돼야 돼. 선생님 1학년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는데 뭐 모른다고 와 질문하러 옵니다.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풀이 시작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아직 문제풀이 시작 1도 안 했어. 문제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지만 지금 판단을 해본 건데 최소한 문제를 풀 마음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저는 x제곱 그래프하고 y는 x제곱 플러스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거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마무리하자. 첫 번째는 접선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선생님 이 접선 L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리고 접선 구할 때 필요한 게 도함수니까 도함수도 미리 구해놓자. 이 녀석의 도함수가 누구냐? 이 녀석의 도함수가 EX입니다. 그럼 접선 L은 일단 해결된 거야. 어떻게 해결된 거냐? Y는 X에다가 A 넣었을 때가 기울기일 거니까 2에 2에 지나가는 점은 저기 있는 접점을 해주면 되지 뭐.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이거지? 이게 접선 L의 방정식이에요. L의 방정식.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냐? 둘러싸인 면적을 S라 부를 때 잘 봐. S는 인테그럴 위에 있는 함수 둘러싸인 부분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위에 있는 함수는 직선. 밑에 깔려있는 부분은 포물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또 멍청하게 맞네 하면 또 진짜 손이 미친다. 아직 접근 구간 안 찾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찾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찾아야지.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찾아? 찾아놓은 접선과 밑에 깔려있는 포물선과의 교점이니까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하지? 교점 찾아야 돼. 누구? x제곱하고 옆에다 칠까? 2양 다 한다? 그럼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접근 구간이 될지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와, 게이드 인수분해 좀 다니다 그치? MIL F1로 해주면 금방 끝나네요.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야겠,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은 MIL, 두 번째 교점은 F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겁먹지 말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 안 나올 리 없어. 물론 접근한 다음에 A 플러스 L하고 A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초기에는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아니지 3차식이 만들어질 것 같은 걱정은 좀 드는데 3차식 안 배웠어? 하면 되잖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놀랍게도 결국 우리가 찾는 넓이는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이었을 거기 때문에 6분의 포물선의 최고차항계수 1의 절대값에다가 베타였던
a 플러스 1 돼서 알파였던 a 마이너스 1을 헷갈릴 테니까 이거 적어줄까? a 마이너스 1을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을 계산했을 때 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정적분의 계산이 완성이 된다. 그럼 결국엔 6분의 분모 6에다가 분자는 2의 세제곱 6분의 8인 거지? 정답 3분의 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는 수업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래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실까?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딱 한 파트만 더 합시다. 기초 문제부터 시작해볼게. 556번 시작해보세요. 556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식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직접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맞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런 것도 선생님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선이 기울기 A에 따라 막 이제 0,3 기울로 돌아갈 거거든. 그럼 돌아가다 보면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왠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요게 둘러싸인 면적일 때 제일 작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몇 개만 비교해보면 되지. 이거하고 좀 더 오해해볼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다 쳐봐. 그럼 봐. 처음에 체크한 면적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바뀌게 되면 처음에 체크됐던 부분에서 사라지는 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만 사라져.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증가하는 게 더럽게 크지. 그러니까 뭔가 기울기가 있으면 넓이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진짜 이런 거 좋은 풀이 좋은 법은 아니라 되게 좀 얍삽한 머리가 있으면 A에다 0 넣고 풀면 아마 정답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0일 때가 아마 제일 적게 둘러싸인 면적이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 없으면 그렇게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막 직선 돌려보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되는 면적에 비해 추가되는 면적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기울기 0일 때를 기준으로 넓이를 계산해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한 문제 풀고 쉴 테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집중해줘. 갑시다. 요거 면적 찾을 거니까 면적은 인테그랄. 지금은 당연히 직선이 위쪽에 있는 거지. 이 직선은 정점이 0,3이에요. 무조건 0,3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둘러싸인 면적을 만들 때 항상 직선이 포물선보다 위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3에서 x제곱 플러스 1을 뺀 것에 대한 점적분을 해야지만 올바른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적분 구간이 필요해. 적분 구간은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교점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점 찾으러 가자. x의 제곱 ax 넘기면 마이너스 ax 3까지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 와, 교점 장난 아니네. 뭐 나오냐 이거?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장난 아닌데?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아래쪽 구간은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4부터 윗끝은 2분의 a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고 싶지 않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떠올리는 게 한번 맘먹고 해보려는데 장난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면적은 한 번 더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면적은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싶은 면적은 이 면적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자. 6분의 2차함수 최고차 계수 1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번 적을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세제곱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그럼 6분의 1에 갑시다. 2분의 A 날아가고 2분의 2니까 요것만 남는 거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문제가 뭐래? 이 녀석의 최소값 찾아달라잖아. A가 누구냐에 따라 값이 막 바뀔 거야. A가 뭐 넣을 때마다 넓이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최소값이라면 당연히 얘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작은 게 뭔데? A제곱 플러스가 A에 대한 2차함수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식이 아닙니까? A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가 최소값이냐 그러니까. 얼마? 결국 A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겠지. A에다가 0을 넣어야 이게 그나마 제일 작은 값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4라면 루트 4니까 2의 세제곱이면 6분의 8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표기를 안 하고 말로 할 거 들어. 다시 이게 어떤 직선인지 모르는 녀석에 대한 넓이를 구해놓은 식이야. A 값이 누구냐에 따라 넓이가 막 바뀌는 거야. 그런데 꼬라지를 봐봐. 얘가 커지면 같이 덩달아 커져. 그럼 넓이도 커지는 거야. 문제가 원했던 건 최소값이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 생각하는 거지. 얘가 제일 작을 땐 뭐니 해도 A제곱이 0일 때겠죠.
a제곱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4에다가 양수를 더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더하는 게 작다는 얘기야.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서 a가 0일 때 6분의 루트 4의 세제곱으로 계산한 결과가 그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선 중에 넓이 중에 최소 넓이가 된다. 선생님의 예상이 맞는 거지. 뭔가 기울기를 조정하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많게 되니까 차라리 기울기가 0이 돼서 왼쪽이랑 오른쪽의 모양이 그냥 완전히 대칭이 되고 이렇게 구해버리는 게 어떤 직선보다도 훨씬 더 넓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걸 문제 풀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학생들도 진짜 있어요. 간간히. 어렸을 때부터 문제 막 진짜 얍삽하게 푸는 버릇만 들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또 간간히 보이기도 해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 잠깐 쉬었다가 한 타임만 더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 또 생각을 해봐. 넓이 찾는 거 우리 정적분으로 했었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역함수를 사용한다는 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야. 루트가 들어가 있는 함수. 3차 함수의 역함수 세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함수일 거야. 그럼 아무리 역함수를 구한다고 한들 적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면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 결국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을 테고요. 그걸 한번 고민해서 정답을 찾아본다는 뜻이겠지? 지금 처음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한다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 못 푼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먼저 겪어봐야지. 자, 시작해볼게. 지금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봐봐. 의심하지 마.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함수처럼 그려지나가. 저 그래프가 맞는지 아닌지 괜히 또 미분해가지고 확인해보지 말고 그냥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일정하게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을 테고 1대1 대응일 테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역함수 gx. 나 gx 그려야지. 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0,-1을 지나는 게 f라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건 gx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gx는 당연히 y는 x에 대한 직선. 이 직선에 대한 대칭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 예쁘지 않더라도. 역함수 그래프는 아마 이런,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게 될 거라고. 이게 식을 찾을 마음은 없어도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가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역함수에 1부터 9까지의 정적분을 해달라고. 1, 1이 어딜까? 얘들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1부터 9까지의 역함수의 정적분이지. 그러니까 이 g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부터 9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까지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gx를 찾아도, 혹시 gx를 찾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직접 정적분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gx로 정적분하는 문제를 그 녀석의 원래 함수 fx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건데,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 이거 확인해 볼게요. 역함수에 각각 1과 9를 넣었을 때 결과를 f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치? 원래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얍삽하게 풀어볼게. a 넣었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는 걸 테고, 이거 조리법 쓴다고 생각하면 모든 계수의 병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a 값이 1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b 넣었을 때는 b의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9니까 9 넘겨주면 마이너스 10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원래 조리적으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왠지 자연수가 정답일 것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1, 2, 3 막 넣어보니까 2 넣으면 되네. 2의 세제곱이랑 2 더하기 10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b는 2일 겁니다. 원래는 인수분해서 푸는 게 맞겠지만, 그지? 그래서 뭔 말이냐, 이 내용에 의하면 a가 1이니까 1,1 바로 여기가 적분의, 이 문제가 원하는 적분의 시작하는 값. 그 다음 b가 2니까 9,2 대충 잡자. 여기까지. 그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gx라는 함수를 1부터 9까지 정적분이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여기를 찾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 저거 적분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gx가 우리 수준으로는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럼 저걸 어떻게 푸느냐,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이 역함수가 1부터 9까지라면 1,1부터 9,2까지의 둘러싼 이 면적이라면 이 f에서는, 잘 봐, f에서는 1,1 요점 9,2니까 2,9 이걸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면적이 어디냐? 이 면적이 어디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이랑 같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은 거야. 역함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서
앞으로의 역함수 관련 넓이 구하는 문제 나올 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찾아야 되는 면적을 잘 들어. 우리가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싼 찾아야 되는 그 면적을 원래 함수가 갖고 있는 면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y는 x라는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려면 지금 보다시피 이런 적분 구간으로 어떤 점이 f로 옮겨졌을 때 몇 컴마 몇으로 옮겨지는지는 찾아놔야 되는 거지. 뭐 그거에 역함수 문제 쓰면 금방 찾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빨간 부분의 면적은 이제부터 노란 부분의 면적을 찾으면 되는 거고, 노란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뭐 이제 노란 부분의 면적이야. 뭐 어떻게 찾을까? 선생님 체크 잘못했다, 그치? 1부터 시작이었던 거지? 그래, 또 얘기 안 해줬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치? 요게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잘 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뺄 겁니다.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냐? 요 아래쪽에 따로 비어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을. 그런 다음 어디를 빼면 되느냐? 여기 빼주면 되는 거지. 요것만, 아이고, 색깔이 없는데. 아쉬운 다음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노란색 면적이야. 그 노란색 면적을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정사각형의 면적 하나 뺀 다음에 여기만 빼면 되는 거죠. 요거 빼주면 되는 거야. 저거 흰색 면적.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볼까?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길이 2, 세로의 길이 9니까 넓이 18에, 정사각형 면적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1인 정사각형이니까 1에다가 2분은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다항함수니까. 인테그랄 둘러싸인 구간은 1부터 2까지. 하얀색 부분의 면적 말하는 거야. 1부터 2까지 3차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해서 마저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마무리는 또 여러분들이 숙제와 함께 잘 지울 수 있도록 하세요. 전부 비슷비슷해.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전부 비슷비슷해요.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방법이 다 또이또이야. 그 위쪽에 있는 문제들 잘 마무리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해봤자 선생님 지금 이번 주 일요일날 이거 마무리할 생각이거든.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이번 주 일요일날 수업할 거야. 질문 받을 거니까 일요일까지 와서 과제 잘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과제가 아니라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과제 해오는 거야. 자, 그러려면 진도 마무리 해야 되지? 자, 마지막 개념 한번 배우도록 해보자. 혹시 안 눌렀나 또? 눌렀다. 다행이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거나 말거나. 당연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과학 쪽에 지식이 딸리고 개념이 부족해서 도대체 속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법을 잔뜩 집어먹는 친구들은 외우기라도 해서 문제 푼다. 이거였죠? 시간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 그치?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어떤 함수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로 해서 그 변수를 집어서 계산한 결과가 그 물체의 위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함수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분 복습하는 중 그걸 미분을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얻게 되는 건 당연히 F'T가 되겠지. 근데 그 F'T가 의미하는 건 바로 속도가 된다. 이 얘기죠.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오늘 배우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적분이니까. 미분에 반대되는 과정, 적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주어졌다면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가 주어졌다면 그 함수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자, A부터 B까지 어떤 물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속도가 있다면 그 속도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어떤 물체의 이거 외워 A부터 B 시간까지 의 뭐가 나오는 거냐?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의 위치가 바뀌었는지를 자, 한번 들어볼까? 들어봐. 나 지금 여기 현재 위치 선생님 보세요. 현재 위치 30이야. 30. 여기가 딱 처음 출발할 때 위치입니다. 30. 그리고 5초 뒤에 내가 50의 위치에 와 있어. 30에서 50으로. 그럼 내 위치 변화는 얼마큼 있는 거지 지금? 30에서 50까지 갔다면 위치 변화는 얼마큼 일어난 거야? 20만큼 일어난 거 맞아? 그 20만큼의 결과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처음 출발하는 순간 0초부터 내가 움직이는 어떤 간격을 의미하고 있는 시간 5초까지 내가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는 속도를 접근하게 되면 나의 위치 변화가 나오게 된다. 내가 20만큼 더 움직였다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외워.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적분 구간 내에서 A라는 시간부터 B라는 시간까지 내가 현재 얼만큼이나 위치가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X0는 과학에서 많이 쓰지? X0는 처음 위치 그리고 오른쪽에 적혀있는 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위치 변화. 그럼 내가 있던 처음 위치에다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현재 위치 아니야. 이건 내가 얼만큼이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값인 거고 그 변한 값에다가 내가 최초에 있었던 위치를 더해야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처음의 위치가 원점부터 시작을 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 변화인 동시에 현재 위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들은. 그런데 난이도가 좀 높아지잖아. 그럼 위치 변화한 거에 위치를 변화시키긴 할 건데 내가 처음에 있던 위치가 0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 이거 기억을 못하니까 말로 적어볼까? 나 처음에 20만큼의 위치에 있었어. 내가 5초 후에 내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다시 만들지. 핵으로 왔어. 이게 5초 후에 내가 있던 위치야. 그럼 여기서 내가 움직일 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빠르기가 있을 거잖아. 그럼 이때 시작부터 5까지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80이 나온다고. 80이 나와요.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80이 나와.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야. 그런데 문제가 얼만큼의 위치를 바꾸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봐.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내가 변화시킨 값에다가 처음에 있던 위치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구분해보자. 이건 그냥 정적분이지. 이거 정적분이죠. 정적분의 결과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지금처럼 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계산했는데 이 결과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면 무슨 뜻이지? 뭐 시간이 5초든 6초든 어쨌든 음수가 나온다는 건 내가 오히려 백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계산 결과는 속도가 양이라면 전진하고 있을 테니까 위치 변화가 양의 값이 나오게 되겠지만 만약에 속도가 음수인 상태의 함수를 정적분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뒤로 가고 있는 중일 테니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위치라는 건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벡터라는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치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값이야.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빠르기만을 갖고 있는 속력이라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지. 속력이라는 녀석이 돼버린다는 건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은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했던 뭐? 넓이. 전진하는 것도 플러스로, 후진하는 것도 플러스로 계산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수학에서는 또는 과학에서는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 말하느냐? 이동거리라 부르죠. 이동거리라 부릅니다. 자, 여기를 다 종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할게요. 자, 들어가. 2초에 현재 위치 나는 20입니다. 나 여기 있어. 2초가 되는 순간 출발하면서 2초가 되는 순간 저기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잠깐만. 자, 여기 있었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 땡 하고 움직였어. 4초가 됐을 때 나는 이만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 시간이 더 지나서 10초 됐다고 할까? 10초가 지났을 때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시작해볼게.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내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건 위치 변화가 나오게 된다.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2초인 순간에서 20에 있었는데 10초가 되는 순간에 나는 여기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2초부터 10초 있다가 그러니까 8초 동안 뭔가 막 움직이면서 바꾼 위치 변화는 2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이거의 정답은 마이너스 30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 전진했는데요? 전진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내가 끝나는 위치는 여기.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20에서
백해서 30만큼을 더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얘기인 거지. 또 예를 들어 볼게. 이건 2초인 순간부터 4초인 순간까지 나의 위치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20에서 50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30이 나오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 볼게. (2부터) (10까지) 이걸 정답은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30 나온다고.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얼만큼의 위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봤다면 여기다가 처음에 있던 위치를 더해야 된다.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를 더해야,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를 더해야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나오게 된다는 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속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빠르기만 갖고 있는 속력을,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인 거리를 묻는 거야. 전진하는 것도 후진하는 것도 모두 거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30만큼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사실 얼마큼 간 거냐. 처음에 30만큼 전진하긴 했는데 막판에 60만큼 후진한 거거든. 근데 그 후진한 60도 이동거리니까 플러스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정답은 9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강요하지 않을게. 뭔가 이해력이 딸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근데 분명히 말하자면 이거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절대 정적분의 개념 설명할 때처럼 뭐 이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외워서라 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도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유형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과제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 칠판 마무리 마지막 한 번 더 볼까?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 숙제는 그 활용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이번 주 일요일만 그렇게 그냥 하려고 선생님 오전에 좀 일과가 있어가지고. 다음 일요일부터 맞아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다시 얘기해보자. 제일 같이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언제인지 확인해서 결정하자고.